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5년 충청남도 공무원 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됐습니다.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죠? 자, 1회 경력 경쟁이 있고요. 2회 공개 경쟁이 있고, 또, 네, 복잡합니다. 2회 공개 경쟁 계속, 2회 경력 경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회 공개 경쟁이 있고요. 3회 경력 경쟁이 있고, 복잡하지만, 네,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임용시험에는 시설, 일반 토목과 건축이 있고요. 경력 경쟁 시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채가 아니에요. 시험 과목도 다르고 뭐 시험도 일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지나가고요. 자, 2회 공개 경쟁이 899 공채죠. 그래서 8급 간호, 보건진료, 일반행정. 자, 여기서 보시면 충청남도 30, 천안시 28 이렇게 돼 있죠. 시군 구분으로 선발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일반 행정 다른 직렬은 상관이 없는데 일반 행정에서는 거주지 제한이 막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해야 된다. 그냥 막 해갖고는 안 됩니다. 일반 행정만 뒤에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다음 세무 있고요. 전산, 사회복지, 사서, 네, 공업. 아, 그리고 이거 시군 구분으로 한다는 것 중에 이 충청남도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충청남도. 요거는 네, 도청, 그다음에 직할 사업소 뭐 이런 쪽으로 배치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 행정에는 의회도 있죠. 의회 따로 뽑습니다. 따로. 자, 어디까지 사서, 공업, 기계, 전기, 일반 하공, 농업, 축산, 그다음 산림자원, 조경, 수산, 일반 선박, 선박항해, 보건직 있고요. 식품위생직, 그다음 일반 환경, 도시계획, 토목, 여기 토목이 또 있죠. 이거는 공채. 네, 아까는 경채, 건축, 토목 건축 있고요. 자, 방제안전, 통신기술. 여기까지가 우리가 6월 21일 날 보는 시험이고요. 공개경쟁으로 돼 있는 거. 경력경 같은 날에 보더라고요. 자, 의료기술, 경력경쟁인데 같은 날에 봐요. 예, 임상격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과위생. 해서 이렇게 요 오른쪽에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오른쪽. 이 8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게 중요한 거지. 그다음 운전 12명. 그다음에 3회가 이제 11월 1일 날 보는 시험이죠. 예, 행정 7급 행정 3명. 네, 3명. 충청남도로 해서 3명. 자, 그다음에 연구사, 지도사, 그다음에 공업에서 기계운전이 1명 있습니다. 기계운전. 그리고 여기 기술계고는 네,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보는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시험 9급에서 아까 얘기했죠. 토목 필기시험 없음. 네, 필기시험 없음. 이거 뭐 경력 경쟁. 그런데 충청남도 천안시는 있어. 세 개를 봐야 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없으면 다 없지 뭘 또 얘는 있고 얘는 없고. 그러니까 충청남도 천안시에 응시할 사람들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리 응용학 개론 측량을 봐야 됩니다. 건축은 아예 필기시험 없습니다. 언제? 1회 때, 1회 때, 1회 때. 1회 경력 경쟁 때. 2회 때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목들을 보는 거죠. 국어, 영어, 한국사 포함되어 있는.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자체 출제 문제입니다. 자체 출제. 그래서 시험지도 안 주고요. 답안지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여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라 그래서 전국이 동일한 시험 문제입니다. 전국이 동일한 시험 문제. 전국이 동일하고 세로도 다 동일해요. 네, 다 같은 시험 문제 이거요. 국어, 영어, 한국사 다 같은 문제입니다. 자, 아닌 거는 이렇게 네, 다 칠해져 있죠. 네, 아닌 건 파란색으로 된 거는 자체 출제 문제입니다. 자체 출제 문제. 자,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문제 공개 뭐 방금 다 얘기했던 거고요. 이거는. 자, 시험 시간은 자, 일단 시험 방법 1, 2차 시험 병합 실시죠. 자, 1차, 2차가 있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세요. 1차는 국어, 영어, 한국사입니다. 2차는 나머지 과목이에요. 그래서 병합 합쳤다. 합쳐서 시험 본다. 합쳐서 5과목 한꺼번에 보잖아요. 그래서 합쳤다. 그다음 옆에 보시면 선택형 필기 시험. 선택형이 뭐예요? 사지선다. 사지선다. 사지선답니다. 무슨 선택하는 과목이 있는 게 아니라 사지선다를 선택형이라 그래요. 예, 서술형, 선택형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시험 시간은 8, 9급이 5과목으로 되면서 11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가 생기면서 그런 거죠. 예, 국어, 영어, 한국사 생긴 게 아니라 국어, 영어가 출제 기조 변경되면서 5분씩 늘렸어요. 그래서 110분으로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문항수대로 20 문항수의 그게 분이에요. 1분에 한 문제씩.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죠? 세 과목이면 60문제잖아요. 60분. 네, 두 과목이면 40문제잖아요. 40분. 이렇게.
여기서 100분에서 110분을 변경했다는 얘기고요. 자, 응시 자격 또 역시 넘어가고 거주 제한이 나옵니다. 거주 제한. 아, 네, 거주 제한. 네, 이거 찍다가 아까도 머리가 아팠는데 다시 또 설명할게요. 자, 일반 행정이 아니신 분들 먼저 들으세요. 요 두 개입니다. 일반 행정이 아니신 분들, 일단은 자, 그래서 일반 행정 아닌 분들은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하나만. 1번, 2번 중에 하나만 충족해야 돼요. 하나. 자, 첫 번째, 살고 있다. 네. 언제? 작년부터 살고 있다. 그 예전부터 살고 있든지 어쨌든 1월 1일 포함해서 계속 살고 있다. 언제까지?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계속 살 거다. 뭘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으로 내가 그냥 살고 있다면 안 돼요.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일부 사람들은 사는 곳은 여기고 주민등록 또 저기 있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로 돼 있으면 됩니다. 충청남도에. 그러면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지역에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 행정 제외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은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과거에 살았다. 충청남도에 살았다. 그러면 3년 이상 살았다. 그러면 현재 안 살고 있어도 응시 조건이 된다. 일반 행정 제외. 자, 그래서 일반 행정은 여기 별도로 좀 나와 있습니다. 99 일반 행정. 그 중에 장애인 저소득층 또 제외예요. 장애인 저소득층 빼 일반 행정에서. 그럼 이 장애인 저소득층 어디에 적용되겠어요? 여기 위에 1번, 2번. 충청남도에만 거주하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천안시의회, 논산시의회, 서천군의회.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 일반 행정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곳에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 응시하고자 하는 시나 또는 군에 살고 있거나 또는 3년 이상 살아야 된다. 여기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 없는 거 있잖아. 큰 데가 하나 없잖아요. 거기는 요거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 별도 거주 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시군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일반 행정만. 네, 다른 직렬은 아니에요. 다른 직렬은 여기 이것만 되면 된다 그랬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급 수의랑 9급 시설, 일반 토목 건축은 거주 제한이 없답니다. 네. 자, 그런데 충청남도에 하나의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가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면서 예전에 이제 충청남도였는데 일부를 편입했습니다. 뭘로? 세종시로. 그래서 세종시로 합병하면서 옛날 지역이 충청남도냐 그러면 세종시냐 이러면 세종시입니다. 과거도. 예, 과거까지 전부 다 세종시로 봐요. 그래서 내가 충청남도 영기군 공주시 일부 지역 여기에 예전에 3년 이상 살아서 나는 거길 충청남도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죠. 현재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과거를 판단해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응시역량 2007년생부터 가능하죠. 2007년생부터 가능하다. 보통 고3들이 가능하죠. 응시 자격 요건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된다. 이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면접시험일 최종 예정일까지만 따면 된다라는 또 거꾸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1회 아까 1회 시험 안 보고 뭐 시험 보고 하는 거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자격증. 여기 있죠. 수의 경력 요건 불필요. 경력 필요 없고 일반 토목 건축 1회 얘기하는 거예요. 1회. 아까 시험 안 보고 막 보고 하는 거 여기 있죠. 네, 여기 써 있어요. 네,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하는 8, 9급 2회. 여기는 간호는 간호사 조산사인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 다 써져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2회는 이제 의료기술, 방사선 이거 경력 경쟁. 네. 그다음에 운전도 대형 운전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경력 요건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연구사 다 써 있고요. 자, 이 원서 접수 시 자격 요건이 없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못 땄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없어도 된다. 언제까지만 따면 돼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만 따면 됩니다.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계고 장애인 저소득층 요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대부분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는 잘 몰라요. 잘 알아요. 그런데 아닌지 맞는지는 알아. 그런데 요걸 잘 몰라. 요거 한부모 가족 지원법. 본인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뭐 이렇다고 해서 한부모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만 저소득층으로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되게 자세하게 잘 써 있거든요.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읽어보고 틀리면 본인 책임이죠. 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난다는 얘기예요. 국어 시험에. 잘 읽어보고 그에 따른 추론을 하든지
해석을 잘 해야지 국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25년 출제 기조 변경한 게 일종의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날짜죠. 날짜. 1회는 3월 8일 날 시험 보죠. 그다음에 2회는 시험 보고 안 보는 거 따로따로 있죠. 네, 필기 시험이. 자, 2회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보는 6월 21일 날 보는 899 공채. 자, 원서접수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3월 24일부터 3월 28일 전국이 동일. 자,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일 7월 15일. 자, 시험 장소 공고이라고 되어 있는 5월 30일이 본인들 응시표가 나오는 날이에요. 응시표가 나오면 시험 장소 공고가 시험 장소가 어딘지가 나오죠. 예. 나 어디로 시험 보러 가야 될지가 나와요. 자, 3회는 7급 연구 지도사. 네. 10월 1일. 이것도 공통입니다. 이것도 전국 다 공통이에요. 7급 보시는 분들. 자, 응시원서 접수도 넘어가고요. 네, 다 넘어가고요. 다 여러분 읽어보면 아는 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 커다란 게 없어요. 자, 가산점에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취업 지원 대상자 나는 아니다. 네, 이런 분들입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네, 본인과 자녀만 가능합니다. 손자, 손녀 안 됩니다. 대부분 안 돼요. 손자, 손녀. 네, 대부분이니까 또 혹시 되나? 네, 물어보면 됩니다. 써 있는 대로 물어보세요. 여기 밑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요거죠.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 자, 요겁니다. 요거. 자, 행정 쪽에도 있긴 있는데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명사, 세무사, 변호사가 9급 시험 보러 안 옵니다. 우린 9급이잖아. 자, 899 기능사가 3%, 산업기사 이상 5%. 두 개 있어도 하나만 됩니다. 하나만. 네, 하나만. 두 개 있어도 하나만. 세 개 있어도 하나만 돼요. 그러면 자, 기능사 3%는 몇 점이죠? 평균 3점. 산업기사 5%는 평균 5점. 본인 점수 플러스 평균 5점을 더하면 됩니다. 본인이 80점이었으면 평균 85점이 되는 거예요. 가산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산점은 시험 보고 나서 3일 동안 등록합니다. 여기 써 있죠. 6월 21일이 시험 날이잖아요. 그 이후부터 하니까 원서 접수할 때 왜 가산점 입력 안 해요? 이렇게 묻지 말란 말이야. 전국이 통일됐어요. 이 날짜로. 자, 필기시험 합격자 일정. 선발 예정일에 120% 뭐예요? 1.2배수. 1.2배수가 뭡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 가령 10명을 뽑는 아까 선발 예정인은 10명이에요. 그러면 필기 합격자는 원래 10명을 뽑아야 되겠죠? 그렇잖아. 10명을 뽑아서 10명을 합격시켜야지. 그러나 12명을 합격시킨다는 뜻입니다. 1.2배수. 12명을 합격시킨 다음에 면접시험을 보고 최종 합격에서는 10명만 합격시킵니다. 12명을 합격시키는 게 아니고요. 결국 2명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면접에서 자꾸 떨어졌다 그래요. 그 2명이. 근데 면접에서 꼭 떨어진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종 불합격하는 거죠. 최종. 그러면 필기시험이 12명을 뽑았죠. 10명 뽑는 건데 2명은 점수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명보다는 뒤에 등수니까. 그러면 면접은 3개밖에 없어요. 우수, 보통, 미흡. 점수가 안 돼 있단 말이야. 이걸 점수화 시키면 좋은데 점수화 안 시켜놓고 우수, 보통, 미흡만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보통 받습니다. 보통. 그럼 다 동점이죠. 12명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필기 점수 순으로. 그러면 본인이 11등이면 떨어지는 거죠. 12등이면 떨어지고. 그러나 이제 면접에서 우수를 받아요. 우수. 그러면 내가 필기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러면 10등이나 9등 하는 사람이 떨어질 수 있겠죠. 우수를 내가 받아버리면. 그 다음 미흡을 받아요. 미흡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내가 1등이라도 미흡 받으면 떨어져요. 근데 미흡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면접에서 탈락했다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지 그냥 뭐. 미흡을 받아 떨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은 최종에서 필기 합격선이 1배수 바뀌다. 10명이면 10명까지 원래 뽑아야 되는데 12명 뽑았기 때문에 어차피 2명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과락입니다. 과락은 공채는 40점 미만.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무조건 탈락. 가산점 있든 없든 무조건 탈락. 그리고 경력 경쟁은 40점도 넘어야 되고 60점도 평균 60점이 넘어야 돼요. 평균 60점. 평락이라고 하죠. 평락. 경력 경쟁에서는. 공개는 어쨌든 40점. 한 과목이라도 일단 40점 미만이면 더 이상 채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탈락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험 보는 날 얘기고 이것도 나중에 또 장소 공고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전출 제한 뭐 이런 거 지금은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는데 나중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26년부터 달라지는 시험 제도 요거고요. 뭐 별 내용 없습니다. 인원수 나오고 뭐 거주 제한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 이 시험 공고는 반드시 시험 보실 분들이면 쭉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안 읽고 자꾸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허황된 생각이 자꾸 카더라 통신 나오고 막 엉터리 정보가 돌아다니고 그래요. 여기 다 써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묻고 또 묻다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아닌데 잘못된 건데 그게 마치 정설인 양 막 돌아다녀요. 자,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뭐다? 시험 공고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